안녕하세요, 전상원입니다. 김해 여행 갔다 온 이후로 처음 이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음, 굉장히 오랜만이죠. 뭔가 요즘 일상이 좀 카메라를 켤 만한 해프닝은 없었어서 이렇게 잘 촬영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켜게 됐냐?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구매해서 그 책이 오늘 도착을 했는데 그 책에 있는 글들이 너무 좋아서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의 장르는 시 및 에세이고 그 책의 이름은 백가인 선생님의 당신이 빛이라면. 어, 원래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아까 시 몇 번 읽어보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들이. 그래서 같이 제가 시 몇 편 읊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왜 당신이 빛이라면이냐, 왜 하필이면 이 책이냐. 제가 20살 때 어떤 친구한테 편지를 한 통 좀 과분하게도 받았는데 그 친구가 그 편지 내용에 이 당신이 빛이라면 나오는 시 한 문장을, 시 한 편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20살 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친구가 인용한 그 시 포함해서 그 제가 잠깐 읽었을 때 그 좋았던 시 몇 편들을 읊어드리려고 이 책을 샀습니다. 아니, 샀는데 좋아서 읊어드리려고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자차입니다. 일단 시를 읽기 전에 책 읽는 기분부터 좀 내고. 뭔가 지금 되게 저답지 않게 답지 않게 고상하네. 누가 보면 뭔가 분위기가 시 맨날 읽는 사람, 책 맨날 읽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도, 발음이 뭉개지고 막 버벅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당신이 빛이라면. 먼저 19페이지. 읽어볼게요. 제 영상 이 시를 전상 목소리 듣지 않고 혼자 읽고 싶다. 그래도 봐주세요. 5개만 읽을게요. 5개 정도만. 첫 번째 시. 로망 실현. 양동이에 물을 담고 가다가 방심하고 엎질렀는데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물은 별이 되고 맨땅이 우주가 됐어. 사랑하는 일은 그런 거야. 숨을 쉬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온 세상이 오는 일인 거야. 온 우주를 맛보는 일이야. 이렇게 시가 한 편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백가희 선생님이 그 시에 대한 내용을 쓰셨어요. 이것까지 읽어드릴게요. 보통 연애를 하고 싶었다. 퇴근 후엔 여름의 열대야를 만끽하며 한강에서 맥주 한잔하고, 주말엔 둘 다 잠이 많으니 서로 꼭 끌어안고 늦은 오후까지 실컷 잤으면 좋겠다.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놓친 문장을 다시 읊어주고, 아주 오래되고 유치한 영화를 보면서 웃고 울고 실패한 요리를 나누어 먹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까지 술을 마시고, 겨울엔 담요 한 장 함께 두르고 로맨스 영화를 섭렵하고 싶다. 종일 끌어안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처럼 흘러가는 하루의 끄트머리를 혼자가 아닌 둘이서 잡고 버티고 싶었다. 왜 내가 하는 사랑은 죄다 실패인지 하루는 신을 앞에 앉혀두고 청문회라도 열고 싶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헛된 질문이라도 던지고 싶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듯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사랑한다는 특권, 선택받은 것이든 뭐든 나는 있는 힘껏 당신의 결핍을 메워주고 싶었을 뿐이다. 당신의 허점마저 사랑하고 싶다.
어쩌면 보통이 아닌 사람과 보통 연애를 한다는 게 내 욕심일지도 모른다. 1초만 지나도 과거인 시간 틈에서 당신은 죽지 않는 현재, 내 세계의 모든 시간을 앗아간 당신, 내가 가장 여유롭고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는 순간의 매개체. 만약 당신이 겨울의 햇살을 보고서 봄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봄이라 찬사를 보낼 것이며, 5, 6월에도 눈이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은 여름의 눈이 될 테니까. 와, 이 구절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겨울의 햇살을 보고서 봄이라고 하면 나는 맹목적으로 봄이라 찬사를 보낼 것이며, 5, 6월에도 눈이 내린다고 하면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은 여름의 눈이 될 테니까. 와, 참. 이런 사랑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찾기가,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에 굳어진 나의, 지금까지 살면서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지식이 겨우 사랑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거다라는 게,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살면서 당연한 것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되어지던 것들을 전부 다 부숴버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글 진짜 잘 쓰시죠. (26페이지) 이 시가 이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에 이제 백가희 선생님이 쓰신 이 글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편지에 인용된 글이 나옵니다. 유자선을 하려고. 제목: 유성우가 떨어지던 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그가 물었다. 오늘 밤 떨어지는 유성우들이 다 너에게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나뿐인 소원을 쓴다고 내가 말했다. 이제 백가희 선생님 생각.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가 탄로나는 걸 싫어하고 부끄러워할 거야. 나는 그중 하나여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 너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어. 사랑의 정도와 깊이를 설명할 단어 하나 떠올리지 못해서 네가 내 사랑이 얕다고 오해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언제나 나는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에만 연연하겠지. 사랑해. 난 네 앞에서 가장 순수했고 자주 뜨거웠고 너무 들떴고 많이 무너졌어. 사막에 핀 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쏟아부어서라도 너를 피워내고 싶었고, 네가 날아갈까봐 앞에서 숨을 멈추는 것 따윈 일도 아니었다고. 아, 이 부분, 딱 이 부분이거든요. 사랑해. 난 네 앞에서 가장 순수했고 자주 뜨거웠고 너무 들떴고 많이 무너졌어. 사막에 핀 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쏟아부어서라도 너를 피워내고 싶었고, 네가 날아갈까봐 앞에서 숨을 멈추는 것 따위 일도 아니었다고. 그냥 뭔가 되게, 책을 평소에 많이 안 읽는 사람도, 뭐 이런 국어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냥 봐도 너무나 운치가 느껴지게끔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백가희 선생님. 뭐 제가 감히 판단할 그건 아닌데, 그냥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습니다. 아니지, 와닿는 건 공감한다는 뜻이다. 뭔가 좀 아름답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근데 운치 있는, 뭔가 사람이 좀 센치해지네요. 105페이지. 충만한 사랑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닫는 요즘이다.
이 사람이 이걸 나의 흠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줄었고 외모적인 면으로 나를 판단하는 일도 줄었다.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대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보다 상냥해졌다. 내가 불어 애쓰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참 자존감이 크기가 쉽지 않잖아요. 뭔가 자존감이라는 게 커지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것마저 깎이기 쉬운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부풀리긴 어렵고 깎이기는 쉽고 참 지독하죠. 그래도 이글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존감이 조금 낮다고 해도 어디에나 당신을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작은 안부조차 어색한 관계가 많아지고 있다. 애초부터 우린 딱 그 정도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슬프고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감정을 소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일상에 치여 찾지 못했던 여유가 몰려오고 있다. 혼자임에도 행복은 배가 되었고 편안해졌다. 내게 이런 순간들이 자주 오길 바란다. 내 시간에서 타인의 관여 없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즐길 수 있는 순간과 시간과 하루하루와 일상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저도 이 글에 인용될 만한 그런 진실된 사랑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저는 좀 비연애주의였는데 요즘 들어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나이도 점점 차고 있고 20대 중후반을 달리고 있고 연애도 많이 해보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해봤던 연애들이 그렇게 좋았던 연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외롭나? 아니 나 바쁜데 좀 외로운가 봐요. 진짜 이런 책이 나올 만큼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연애도 많이 한다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사랑해 보려고요. 이렇게 말로만 정말 제가 진실되게 느껴야 되겠지만 어쨌든 203페이지 사랑의 명제. 이거는 약간 대사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옴표 안에. 이별이라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 하루는 이를 드러내고 싸운 적이 있었어. 걔는 펑펑 울고 알 없는 안경을 샀어. 난 안경 닦기를 줬지. 그 애가 당장 필요한 건 안경 닦기가 아니었거든. 눈이랑 코랑 빨개진 얼굴을 감춰줄 내 품이었지. 난 그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들여다보지 못해서 실패한 거야. 개인의 외로움은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간단한 명제를 우리는 결국 거짓이라고 증명하지 못했던 거야. 개인의 외로움은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없다. 이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 비연애주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뭔가 집에 혼자 있다 그런 정말 직관적인 외로움만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좀 있지 않나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저는 가끔 그랬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A가 있었다. 무엇보다 사랑하고 아꼈지만 불행하게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교집합이 없었다. 그는 꼬박꼬박 연락하는 걸 좋아했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 일러줘야 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땐 휴대폰을 뒷전에 두고 사는 것이 익숙했는데 일과를 마치고 나서야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를 정리하는 걸 좋아했다. 나는 그와 전화하는 그 하루의 끝이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그 밤에서야 사랑을 말하려고 했다. 멍청하게도 그가 온종일 나만 기다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미안하단 소리는커녕 사랑만 주입하려고 했다. 매일 밤 혼자만의 뿌듯함으로 잠들었다. 그렇게 용케 수개월을 만나고 헤어졌다. 그때 그가 말했다.
더는 너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그제야 내가 안 건 하나였다. 한 사람만 만족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말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더 헤맸어야 했다. 오, 이 헤매야 된다는 거. 상호 간의 사랑에 있어서 헤매는 것조차도 사랑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맞는 말이죠. 그가 가늠하는 사랑의 척도가 연락이었다면 나는 다른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야 했다. 헤매고 헤매서 그에게도 사랑이 행복했어야 했다. 우린 서로에게 이해가 필요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둘만의 답을 찾는 일. 사랑은 나가 아닌 우리의 의의를 두는 것인데도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목구멍에 걸려 나는 아직도 함부로 사랑을 입에서 내뱉을 수 없다. 참. 남성분은 하루하루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길 원하고, 여성분은 자신만의 살아온 환경이, 자신의 스타일이 일할 때나 이럴 때 방해받고 싶지 않고 일도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루를 끝내는 걸 그 남친구의 전화로. 누구나 이기적이라고 말하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사실 서로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가 제대로 돼야 어쨌든 그 정확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입장이 되어봐 주고.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216. 이거는 좀 그 백갈사님의 생각이 좀 길어요. 일과 너는 나의 내일이었고 하루마다 주어진 내 일이었다. 오, 라임인데요. 너는 나의 내일이었고 하루마다 주어진 내 일이었다. 이제 내 일은 나의 내일을 잇는 것이다. 랩을 하셨어도 대성하실 것 같아. 손가락 사이사이 녹물이 낀 것 같았다. 세면대에서 손을 몇 번이나 씻었다. 이미 과거 속에 사는 사람과의 일, 추억을 잡아당기는 것은 항상 그랬다. 겨울바람이 올 생각 없는 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어설픈 봄바람이었다. 문득 내 모습이 바람의 꼬락서니와 진배 없다고 생각했다. 겨울바람은 나, 올 생각 없는 봄은 너. 옛날 사람 같았다. 과거의 감정으로 과거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네가 좋아하고 누누이 불렀던 김광석의 노래엔 이런 가사가 있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같이 너와 헤어지고 있는 내게 어울리는 가사였다. 같이 저녁 재료를 사러 나가서 이 피규어를 사내 만회했던 일로 한 단락. 네가 자주 보던 드라마 주인공에게도 사소한 질투를 느꼈던 순간도 한 단락. 품 안에 서로를 가득 차게 안았던 순간도 한 단락. 그리고 지금의 단락은 우리의 이별하는 순간. 한 기억에 너를 보내고 다음 기억에 너를 맞이하면서 다시 이별하고 이별 후에 너와도 헤어질 수 없어서 또 다음의 헤어짐을 준비해야 했다. 과거의 너와 헤어지는 현재의 나. 빗질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되려 대단해 보였다. 만약 나의 감정이 저 성질머리를 똑 닮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쉽게도 끊기는 이상한 상황만 발휘했다. 얽힌 상황을 끊어내기보다 꾹 잡고 버티기를 유지하기. 꼭 다 진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해 들어누운 것처럼. 우습기 짝이 없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난 시간으로 묶인다는 게. 사정 봐주지 않고 흐르는 초침을 붙잡을 여력이 없었다.
추억만큼 두루뭉술한 시간을 나누는 말이 또 어디 있다고 몇 번이고 되뇌면서 체념했다. 내가 너에게 없는 현실은 더는 현실이 아니었다. 아, 내게 너가 없는 현실은 더는 현실이 아니었다. 우리가 우리일 때만 내게 현실이 주어졌다. 차라리 너와 과거 속에 수장되고 싶었다. 오... 눈이 빗물을 토하는 중이다. 마음에 녹이 슬고 있다. 향기를 같이 데려온 추억으로 너를 기억할 때마다 질식하고 말았다.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제가 준비하는 시는 다 읽었어요. 랜덤으로 하나만 꼽아서 읽어볼까? 전 마지막 시입니다. 존재. 혼자서 갈 수 없었던 길을 오래 걸었다. 누군가의 채취가 길쌈마다 다시 죄송합니다. 존재. 혼자서 갈 수 없었던 길을 오래 걸었다. 누군가의 채취가 길쌈마다 묻어 있었다. 궁금해졌다. 여름 밤 공기가 뭐길래 이렇게 오래 걷고 싶게 만드는지. 당신은 뭐였길래 이렇게 오래 보고 싶은지. 이건 좀 귀엽다. 초반에. 안녕.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과 같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아주 작은 가능성이었다. 꽤 오래전부터 진실이라고 인정받는 명제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몇몇 이들에겐 기적이라고도 불렸다. 아주 가끔 받는 연애 몇 번 해봤어요? 횟수를 묻는 말들은 고리타분했다. 진실로 사랑의 실체는 횟수가 아니라 깊이에서 명료해진다. 그런 기적을 맛본 적이 몇 번 있었나? 시간을 되짚었다. 딱 한 번. 예전에 내가 아주 작은 별 하나 혹은 수명을 다하고 버려진 인공위성으로 대체로 우주를 유영하는 삶을 살 때 가열차게 땅을 딛고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 온통 시린 계절 사이로 내린 너는 감회가 색달랐다. 내가 맛본 기척의 첫인상이다. 연애 몇 번 해봤어요? 글쎄요. 세워보진 않아서. 더는 이 작은 행성에서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너라는 우주를 맛보고 와서 그렇다고 짐작했다. 그래서 오래 연애를 하지 않았다. 너의 간단한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여태까지 너보다 더 좋아할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다기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적절하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요? 그럼요. 작은 도시에서 우주에 있던 시간을 그리고 돌아보고 해봤자 이제 태양계 끝 명왕성 언저리를 다듬고 있는 저먼 물체는 내가 아닌 추억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박제된 기억은 현실로 복귀하는 데 큰 재주가 없었지만 우주의 미화로 헤매는 재주는 뛰어났음을 인정할 때가 왔다. 점차 멀어지기만 할 뿐 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사랑은 그리움밖에 없다. 물론 제 목소리로 들으셔서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으신데 참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만큼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확행 중에 하나가 제 능력을 타인이 인정해줄 때 그거만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없더라고요. 소소한 건 아닐 수도 있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그 제 기준을 가장 항상 매일 인정하려고 노력해주고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능력을 인정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사랑을 안 해서 그런가? 지금 진실되게 사랑을 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직 사랑을 못 찾으신 분들, 저같이 사랑을 고민하는 분들,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센체지 뭐.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을인데 일교차가 많이 심하네요. 일교차가 되게 막 변동이 있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이런 비타민 많은 유자차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저는 감기를 진짜 안 걸려요. 거의 2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하는데 항상 걸릴 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일터나 아니면 집 구석에 먼지가 많으면 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있는 자리는 조금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맛없는 차 말고 좀 달달한 유자차 같은 거 드시면서 잠푹 주무시면 이런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감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기대되는 사랑이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전상원이었습니다. 안녕. 당신이 빛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다 읽고 이 책에 대한 저희 집착이 끝난다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이라면. 뿅. 안녕.